자, 그러면 이제 아까 또 중국 문제도 상당히 좀 논의가 됐는데요. 특히 요즘 보면 중국이 5G를 중미 국가에다가, 중남미 국가에다가 좀 진출시키겠다. 브라질 위시해서 뭐 각 나라마다 이렇게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상당히 뭐 압력을 많이 넣었는지 브라질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중국하고의 협력을 안 하겠다 하는 식으로 조금 기우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중국의 진출, 중남미 진출과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뭐 말씀해 주실 게 좀 있을까요? 이영관 대사님 한번. 브라질의 파웨이의 이제 브라질 입찰의 참여 문제가 사실 이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를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수 있는 일종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이게 내년 지금 현재 계획대로는 내년 초에 국제 입찰이 좀 열리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사실은 보소나로 정부가 사실은 처음부터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네거티브한 그런 정책을 폈어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브라질의 여러 자산들을 싼값에 헐값에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엔타이 차이니스 이런 정책을 피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파웨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까? 뭐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껄끄러운데 오히려 미국이 파웨이의 이 배제를 요구하는데 굳이 이거를 못 들어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이 브라질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화웨이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경험을 계속 남겨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지난달에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부 장관이 브라질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뭐 이 캐럿을 제시하면서 이제 브라질을 설득을 하니까 약간 뭐 화웨이를 배제할 수도 있다는 식의 그런 입장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그만큼 이 중국의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브라질이 이런데 다른 중남미 국가들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중남미 국가들과 중국과의 관계를 관여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트럼프식으로 이렇게 무조건 미국에 붙어라,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라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한다면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바이든 행정부도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한 대사님. 중국 문제는 이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중남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문제는 결국에 미국과 중국의 중남미 그 앞마당에서의 결투인데요. 제가 아까 우리 이정관 대사님 브라질 얘기했는데 아르헨티나가 아주 그 좀 대표적인 예인데 제가 이렇게 감촉한 바로서는 그 중국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지금 중남미에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무슨 여러 가지 사업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남미에 와서 첫째 아르헨티나, 브라질입니다. 사람을 좀 보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들. 그러니까 와서 좀 이민. 근데 실제로 아르헨티나에 와서 한 20년 동안에 중국 교포가 한 10,000명도 안 됐던 것이 지금 한 10만 명, 20만 명. 그 다음에 슈퍼마켓은 완전히 장악된 상태인데, 물론 아르헨티나가 이 콩을 중국에 팔기 때문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뭐 생사여탈이랄까 자기 경제 운영의 큰 핵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중국화. 그러니까 한 몇백만만 되면은 아르헨티나는 고유의 중국 사람이 고유의 아르헨티나 다움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의 핵심 국가 이익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 그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보면 상당히 엉성할 것 같아서 뭐 중국이 공격 오면은 그냥 뭐 따라가고 뭐 좀 따라가는 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핵심적인 이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중국 사람들 한 몇백만이 와가지고 중국 다음을 아르헨티나 다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제가 보면은 그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우위에 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원을 자기들이 사간다고 하는데 완전히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퇴로가 닫혀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거기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생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뭐 등거리는 뭐합니다만은 수지타산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사님 뭐 볼리비아에 근무하시면서 보면 볼리비아가 상당히 중국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하니까 이제 다시 아르세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 또 중국하고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전망도 씁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 대사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정도는 이제 대국이고 그런 데 대한 아주 상당한 전략적인 자기네들이 입장을 취하면서 중국의 진출을 이제 어느 정도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고 합니다만,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도 작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권의 이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을 때도 여러 가지 공공 인프라 공사니 뭐 이런 걸 전부 다 중국 업체들이 독점하면서 문제는 말씀하신 거는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인구 1000만이 조금 넘는 볼리비아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 2년 안에 100만 명의 중국인이 들어올 거다라고 그때 예상을 했었거든요. 각종 뭐 공사나 뭐 이런 거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점들이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거기 야생 동물들 그냥 막 갖다 잡아서 중국으로 막 밀수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리비아 일반 시민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좀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중국에 진출에 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볼리비아뿐만이 아니라 중남미 전체에서 이런 경향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죠. 이런 트렌드가. 그래서 중국도 아마 그런 데서는 조금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제 중남미 국민들이 전체가 다 반 트럼프였고 이민 정책하고 관련해서 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미국에 대한 인기가 조금씩 아마 달라질 것이고, 그런 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중국하고의 이제 중남미에서의 양국 간의 전략적인 경쟁 뭐 이런 데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